요즘 리플 가격만 보면 참 답답하시죠? 다른 코인들은 들썩이는데 우리 리플만 1.4달러 부근에서 어리버리하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장면이 하나 포착됐습니다. XRP 가격은 조용한데 리플이라는 회사의 몸값은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리플은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조 원의 기업 가치로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왜 XRP는 조용한데 리플이라는 회사는 이렇게 비싸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소름 돋는 간극 속에 숨겨진 월가의 큰 그림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죠. 리플이 최대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즉 텐더 오퍼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기업 가치입니다. 2024 년 1월에 113억 달러였던 가치가 25, 년 11월에 400억 달러로 뛰더니 이번엔 500억 달러로 평가받았습니다. 불과 2년 만에 기업 가치가 계단식으로 4.4배나 상승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리플이 우리 회사 좋아 라고 말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민간 자본 시장에서 리플을 바라보는 가격표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이고 회사 스스로도 지금 가격에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2025 년 9월에도 리플은 자사주 매입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역대 텐더 오퍼 중 가장 낮은 참여율을 기록하며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직원들과 초기 투자자들이 지금 이 가격에는 절대 못 판다며 매도를 거부한 겁니다. 내부자들이 보기에 리플의 미래 가치는 당시 평가액인 400억 달러보다 훨씬 높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이번에 리플이 500억 달러로 몸값을 올려서 다시 나타난 건 더 비싸게 쳐줄 테니 이제는 좀 팔아달라는 애절한 구애와도 같습니다. 내부자가 안 파는 주식, 그 가치가 어디까지 갈지 상상이 가시나요? 세 번째 슬라이드는 외부 기관의 시각입니다. 회사가 스스로 매긴 몸값만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 공개된 13F 보고서에 따르면 골드만삭스가 무려 1억 5,400만 달러 규모의 XRP, ETF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개된 기관 중 단연 최대 규모입니다. 이건 리플 내부의 평가를 넘어 월가의 거대 자본이 실제로 자금을 배치하기 시작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물론 기관 자금이 전체 ETF의 16% 수준이고 여전히 84%는 개인들이 지키고 있지만 골드만삭스 같은 공룡이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2에서 3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제도권 편입의 풍경입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리플이 왜 이렇게 비싸졌는지 그 본질을 파헤쳐보죠. 리플은 이제 단순히 송금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2025년부터 리플은 돈이 움직이는 모든 경로의 빈칸을 메우는 인수합병의 귀재로 변신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위해 레이를 인수했고 기업 재무 관리를 위해 지트레저리를 10억 달러에 샀습니다. 여기에 프라임 브로커 히든로드와 커스터디 전문 펠리세이드까지 더했죠. 이걸 한 줄로 요약하면 기업과 금융기관이 돈을 받고 보관하고 바꾸고 지급하는 전 과정을 리플이라는 단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하게 만들겠다는 거대한 금융 운영 체제로의 진화입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는 그 영토 확장 속도입니다. 리플은 최근 호주의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이제 호주에서 자금의 온보딩부터 환전, 유동성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거죠. 전 세계적으로 75개 이상의 규제 라이선스를 확보한 리플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만 결제 볼륨을 1년 만에 2배로 성장시켰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좋다고 홍보하는 단계를 넘어 각국의 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금융 고속도로를 가장 많이 깔아놓은 독보적인 기업이 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슬라이드, 브래드 갈링하우스 씨, 이 5의 행보를 보십시오. 그는 최근 5일 동안 더블린, 런던, 싱가포르, 시드니를 도는 강행군을 소화하며 2026년은 리플의 결정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리플이 확보한 결제, 커스터디, 유동성 관리 역량을 하나로 묶어 거대한 기회를 잡겠다고 확신했습니다. 특히 모든 제품과 운영에 AI를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죠. 이건 단순히 CEO의 희망 회로가 아닙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사들인 수많은 사업체들을 어떻게 하나의 수익 모델로 엮을지에 대한 완성된 전략 설명서를 발표한 것과 같습니다. 7번째 슬라이드,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지점이죠. 회사가 그렇게 잘 나가는데 왜 XRP 가격은 제자리냐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자사주 매입은 회사의 지분 가치를 높이는 일이지 XRP를 직접 사는 행위가 아닙니다. 회사 가치 상승이 토큰 가치로 전이되려면 반드시 XRP가 리플의 인프라 안에서 실질적인 유틸리티로 쓰이는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지금 이 간극은 어쩌면 당연한 시간차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미 미래를 설계하고 먼저 재평가받고 있지만 시장은 아직 예전의 송금 코인 프레임으로만 XRP를 보고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이번 소식의 본질은 리플이 비상장 크립토 기업에서 글로벌 금융 인프라 기업으로 완전히 재탄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5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과 골드만삭스의 ETF 보유는 그 변화에 대한 월가의 확정 영수증입니다. 가격은 늘 노이즈를 만들며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구조적인 변화는 조용하고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용한 건 오직 XRP 가격일 뿐, 리플이라는 회사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거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빙산이 수면 위로 완전히 모습을 드러낼 때 시장은 비로소 왜 그때 몰랐을까 라며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